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놀이치료, 놀이재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이치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라는 명칭을 의료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치료라기보다는 이제 놀이재활, 재활, 그래서 발달재활사, 재활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놀이재활사, 놀이재활, 놀이치료 뭐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심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 뭐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생각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또는 기억의 문제, 또는 정서의 문제. 그 정서장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굉장히 불안장애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조현증이라든지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뭐 망상이라든지 환상 또는 환청,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인지적 장애, 그러니까 인지 발달 장애라기보다는 인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데 결국에는 정신은 뇌 활동이죠. 뇌 활동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M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M3 그러면은 능동적 정신을 말해요.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능동적인 정신. M1 하면 축적된 정신, 기억 등등이죠. 네, M2 하면 수동적 정신이에요. 수동적 정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갔더니 옛날 추억이 떠올라요. 이건 수동적 생각이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먹는데 옛날에 고구마를 삶아 주셨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이게 수동적 생각이에요. 그걸 인식하면서 뭔가 감정을 느껴요. 감정을 느끼죠. 감정도 수동적 정신이죠. 그래서 이걸 수동적 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 그 다음에 뇌를 보면은 브레인, 뇌. 뇌세포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네, B3. 그 다음에 B에는 뇌세포예요. 뇌세포. 뇌세포들이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수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능동적 정신활동을 할 때는 뇌세포들이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 이 신체를 통해서 뭔가의 자극을 받아서 뇌세포들이 수동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수동적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이것도 수동적 생각이죠. 이거 수동적 뇌세포들의 연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들의 연결의 결과가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뇌고요. 그 다음에 피 하면 신체죠. 신체기관. 그래서 정신으로부터 뇌를 통하여 신체로 표현되는 언어나 행동들, 또 신체로부터 뇌를 통해서 정신이 형성되는 뭐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를 통한 감각 활동들, 감각을 통한 정신 활동이겠죠. 또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형성되는 수동적 생각들, 뭐 이러한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A는 정신에서 뇌까지 가는 활동, 생각 같은 거죠. 능동적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뭔가 수동적 생각이 떠오르죠. BMA. 그래서 BMA, 뇌로부터 정신으로 가는 활동들. 그 다음에 뇌에서 신체로 가는 활동들, BPA 해서 뇌에서 신체로 가는 활동.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뇌에서 신체를 어떤 그 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BPA라고 볼 수가 있고요. PBA 그러면 신체로부터 뇌까지만 자극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신이 형성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BPA다. PA는 이제 무릎 반사 같은 게 신체만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MBPA 과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이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이 정신은 다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억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기억은 과거인데 현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정적 기억이 있으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현재 만들어진 감정은 또 기억되고, 그렇죠? 또 그 기억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은 다시 기억되고 기억은 또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게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인간의 심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을 바꾸면 기억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는 거죠. 또 좋은 감정 경험을 하면 기억도 바뀌고 생각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장애, 심리장애가 있다 그러면 인지치료에서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정신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정서적인 영역,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 미술, 무용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 영역을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심리치료의 원리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M1, 그러니까 의식 중에 무의식이라는 기억의 세계를 분석해 가지고 그것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무의식을 찾아내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해결을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치료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 아동들을 만났을 때 얘가 발달에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 장애다, 굉장히 불안 장애가 있다,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뭐 조현증 같은 게 있다, 뭐 그러면은 심리적인 과거의 놀이치료를 통해서 자기 심리를 표현하게 하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심리를 재활시켜주는 그러한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굉장히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뭐 조울증, 기분이 막 즐겁다가 떨어지고 뭐 또는 우울증 같은 이러한 어떤 그 기분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기분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접근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의사들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죠. 그럼 놀이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놀이기구라든지 놀이교구교재 등을 통해서 아이에게 심리치료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놀이가 가지고 있는 발달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뇌를 발달시키고 그리고 정신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이제 발달장애 아동의 놀이재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비대면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비가 됩시다 하면 나비 헐 이렇게 나비를 만드는 거죠. 뭐 이런 활동들이 뭐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햄버거가 됩시다, 햄버거, 뭐 샌드위치 됩시다, 샌드위치, 뭐 호빵맨이 됩시다, 호빵맨, 예쁜이가 됩시다, 예쁜이,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재밌어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인지라든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의 발달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즐겁게 하게 아이한테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놀이재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인간의 모든 활동의 체계를 구성한 것이 이 MBPA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MBPA 과학 논리 기호 체계, 뭐 이런 자료들을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보다 우리가 재활을 전개할 때 음악 치료, 놀이 치료, 미술 치료, 뭐 심리 운동, 다양한 치료를 전개할 때 이 MBPA 과학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보다 쉽게 재활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